안녕하세요, 맞짱입니다. 오늘은 동탄 헬스장 사건으로 유명한 화성 동탄경찰서를 찰지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최근에 계속 공론화되고 있었는데 억울한 남자분께서 계속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공론화되면서 계속해서 떠들썩했던 사건이죠. 경찰이 조사할 때 다행히 녹화를 해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반말을 하거나 범죄자로 낙인 찍는 듯한 말투로 취조를 하는 등 부적절한 상황을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공론화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억울한 남자분 어머니께서 허위 신고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횡설수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것도 공개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그 녹취록 들은 사람들은 알았을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 신고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근데 경찰은 자기들 실적에만 급급해서 그것을 사실이냐 수사에 들어갔죠. 실제로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던 거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데 이게 드디어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어제 고소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고 자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피의자로 몰았던 그 담당 경찰관도 피신고인께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었던 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이 남성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어서 그 수사했던 경찰이 논란이 있었죠.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화성 동탄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기도 했다. 이로써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화성 동탄경찰서 여성 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 라는 등의 답을 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실제로 이분이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죄 추정 원칙은 어디 갔나,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말만 믿는가 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고 하죠. 그래서 화성 동탄경찰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1만 건이 넘는 민원성 글들이 게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형법이라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는 게 맞아요. 형법의 도입 취지 자체가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상할 거야? 실제로 사형을 당했다던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던가 어떻게 보상을 하죠? 돈으로 보상해 줄 거야?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어. 국가에서 옥살이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잘 보상이 될까? 한 달에 1억씩 12억, 10년, 120억 보상을 해줄까요? 아니에요. 노역에 해당하는 금액 그 정도만 보상이 됩니다. 1년에 많아야 3,600만 원, 4천만 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범죄자들을 다 놓치자는 말이 아니잖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좀 더 꼼꼼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잡고 그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것은 경찰의 책무잖아요. 그러라고 조직돼 있는 게 경찰 아닌가? 실제로 이 사건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어요. 양쪽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들죠. 경찰은 CCTV가 있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관리사무소 건물의 CCTV는 건물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을 뿐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분이 어느 쪽으로 화장실을 가는지 어느 정도 방향만 보이지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성분이 주장했던 시간과도 맞지 않습니다. 여성분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고 그리고 남성분이 1분 정도 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성분은 자기보다 남성분이 먼저 도망갔다라고 진술을 했죠. 이미 그거부터 맞지가 않죠. 그것을 CCTV로 확인한 경찰관은 알았을 텐데 자신의 실적에 눈이 멀어서 이러한 식으로 수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사건이 여성과 관련된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진술만 있으면 남성을 언제든지 처벌을 할 수 있고 형사 입건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 무고죄 논란 많잖아. 실제 최근 유명 BJ 사건도 그렇고. 하지만 무고당한 사람은 굉장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무고죄로 처벌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없죠. 무고죄는 이 사람이 유죄를 받았을 때 받았을 법한 형량과 동일하게 무고죄 범죄자를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개삭방 할 거면 그 정도 인생을 걸어야지. 그리고 이 여성분이 화성 동탄경찰서를 찾아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을 할 때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라고 털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서 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 남성의 경우 과연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프로파일러를 3명이나 투입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를 했을까요?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정신병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감형하거나 불쌍하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무고 혐의로 입건을 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성이 신고 당시에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이라는 등 어느 정도 사람을 특정한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을 진행을 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관이다 뭐다 나라가 말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사법기관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분은 정말 다행인 게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죠. 보통의 남자들이었다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평생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냥 인생 날아갈 뻔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이런 순기능들이 있는데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무조건 녹화하세요. 경찰들이 녹음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몰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도 방어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기관보다 오히려 유명 유튜버들한테 제보를 하는 게 나아요. 수사기관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담당자가 어떤 성향의 담당자인지 알 수가 없어. 저도 이 사건 며칠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성범죄가 강력 범죄인 건 맞지만 살인이나 강도 이런 거에 비해서 올려치기 되어 있는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용하는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자신의 행동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성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잖아. 이런 허위사실에도 제대로 분간도 못하는 수사관들이 경찰이라니 경찰들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나고하니 나고한 했다.